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 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헌재 2007년 12월 27일 제1004 헌법국8 참조. 또한 집권 세력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헌법 제5조 제2항 헌재 2018년 7월 26일 2016헌 발상구 참조. 각종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 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김으로써 헌법 제114조, 제115조, 헌재 2008년 6월 26일 2005월 라7 참조. 집권 세력의 부당한 이용과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장기 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을 폐지하였고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계엄의 제6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저지하려 하였으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의 기본이요 소인 권력 분리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 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선거관리 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반이 중대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 통수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 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지방의회의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법치국가 원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중대하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헌재 2017년 3월 10일 2016헌 날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1979년 10월 27일자 계엄포고 제1호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0 제916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 계엄포고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1979년 10월 18일 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14781 판결. 대법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1397 판결. 대법원 2018년 12월 13일자 2015-23881 결정. 대법원 2018년 12월 28일자 2017-5107 결정. 대법원 2019년 1월 31일 선고 2018-618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1979년 10월 27일자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 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인 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인 점, 국회가 비상계엄의 제 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의 비상계엄의 제 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인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 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의 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의 발령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의 제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회의 계엄의 제요구에 따른 계엄의 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더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내란, 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은 앞의 적법요건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의 법률적 관계에 포섭하여 심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2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년 12월 27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그의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 헌재 1994년 6월 30일 구의원가 18 헌재 2015년 3월 26일 2014헌가 5 참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대법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1397 판결 참조. 1979년 10월 18일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1478일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2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 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3376 판결 참조.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 포고가 수반되었다. 국가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 1972년 12월 27일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된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 제51조로 대체하였으며 1987년 10월 29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 헌재 2013년 3월 21일 2010원 발사 및 등 참조. 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계엄이 1981년 1월 24일 해제된 이후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소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 규정하면서 제66조 제1항 및 제4항 수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므로 헌재 2004년 5월 14일 2004일 참조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적절한 견제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 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 헌재 2015년 3월 26일 2014헌가 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 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 발생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 이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참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